자, 봅시다. 급수요. (184번) 가볼게요. 지금 주어를 설정해 줬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요. x의 제곱 더하기 n-2x 더하기 n제곱은 는 0이다. 이건 너무 기본 문항이에요. 얘 두 근의 이름을 알파인 베타인으로 부르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다. 안 써먹더라도 괜찮습니까? 요건 머릿속으로 세팅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인이요. 나는 마이너스 n 플러스 2요.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인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n제곱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난 보는 거지. 지금 급수의 값을 구해달래. 1부터 무한대까지요. 자, 그러면 분모를 여러분들 전개해 보세요. n제곱 알파 곱하기 베타인 뭐라고요? n-2 고마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잘못 썼네. 고마워. 자, 그럼 볼게. 일단 분모를 전개해 보세요. 그럼 그 꼴이 어떻게 돼요? 알파 n 베타 n 마이너스 2배 알파 n 더하기 베타 n 거기에 플러스 4. 그런 다음에 그냥 못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구했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호로록 여기에 써주시면 게임이 끝나는 세상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서 갖다 씁시다. 급수요. 갖다 쓰게 되면 나요 n제곱이요. 마이너스 2배요. 그럼 이렇지 않나요? 어떻게? n제곱이요. 마이너스 2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가 2가 되고 2n-4에서 플러스 4요. 그러니까 플러스 몇 n? 2n인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럼 결국 이렇거든요. 잘 들어봐. 내가 구하는 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 얘 구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사실 이렇거든. 내가 너의 이름 이 수열의 이름을 an이라고 부를게 이런 거야. 그럼 급수를 구한다는 거에 기본 컨셉은 리미트 sn 얘를 구하는 거랑 똑같고 얘는 결국 리미트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쭉 가다가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합 얘를 구하는 거지. 교과서는 말이야 또는 문제집은 말이야 교과서 및 문제집은 아마 여러분한테 이런 방향성을 제시할 거라는 거야. 어떻게? 부분분수 유리함수를 배울 때 그 풋했던 그 시절 부분분수 a 곱하기 b 분의 별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분해하는 거죠. 어떻게? b-a분의 별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얘를 이용해서 식을 뭐 한다면 호로로로로 요 부분을 요렇게 여러분들이 뭐 해줄 수 있다면 분해해 줄 수 있다면 이젠 전개하면서 죽고 살고 죽고 살았어. 그럼 맨 뒤에 가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맨 앞이 살고 죽었어. 둘 다 죽는 유의의 순간이 온다면 죽고 살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또 이런 생각도 괜찮거든요. 이건 이제 답지랑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n이라고 준 거야. 그럼 SN은 결국 이렇거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돼?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3분의 1 이런 생각도 괜찮다는 거야. 배운 개념으로. 자, n 대신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엔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선생님이 유치하지만 좀 써볼게.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쭉 가다가 n 대신 n-1을 집어넣게 되면 나 n-1 n 플러스 1이요. 분의 1 거기에 더하기 n번째 항이요. 어떻게? n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자 유치하지만 이렇게 얘를 더한다는 거였어. 그럼 사실 이렇거든. 이것도 훈련되면 되게 빠르거든. 어떻게? 나 동그라미만 보는 거야. 동그라미만. 내가 첫 번째 항, 내가 세 번째 항, 내가 n-1번째 항. 이건 당연히 개념 강의를 들은 학생이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암산이 가능하지 않나? 쉬운 공식 있었잖아. 맨 앞 곱하기 맨 뒤분의 분자들의 합.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분의 전체 항이 n개의 항이거든요. 거기에 홀수랑 정확하게 반땡. 괜찮습니까? 그래서 1을 2분의 n만큼 더했다. 그래서 2분의 n. 요렇게. 나 그런 다음에 짝수 번째만 보는 거야. 내가 두 번째 항, 내가 네 번째 항, 내가 n번째 항. 그래도 얘네들끼리 더하게 되면 맨 앞 곱하기 맨 뒤. 나 이때 맨 앞은 2요. 맨 뒤는 누구요? n 플러스 2요. 그런 다음에 n이요. 이게 결국 SN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누구를 취하면? 리미트를 취하면 이것이 답이더라래. 이렇게도 훈련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하지만 교과서는 이 방법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훈련되면 빠릅니다. 뭐 하여튼 1차 최고차항의 개수비. 그래서 앞에 2분의 1 더하기 나요. 계산하시면 몇 분이면 4분의 1이요. 그래서 답은 4분의 3이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맞춰주시는 것도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185번이요. (185번) 문항 봅시다. 첫 번째 항은 2요. 두 번째 항은 3이요. 이웃항 사이의 관계식이 아니라 이웃항은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이 왔어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온 거죠? A n 플러스 2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오셨어요. 수열 때 우리는 이런 수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계단 문제요. 오랜만이야 이런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면 이렇거든요. 이 수열의 정체는요, 한 6번째 항까지만 나열합시다. 첫 번째 항이 2요. 두 번째 항이 3이요. 그럼 세 번째 항은 우리 둘이 더해주세요. 그래서 5요. 네 번째 항은 앞선 두 개 이웃한 항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8이요. 다섯 번째 항은 5 더하기 8, 13이요. 여섯 번째 항은 8 더하기 13, 21이요. 점점점 이렇게 가는 수열이죠. 하여튼 간에 이 녀석은 리미트 an 자체가 뭐가 된다?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도 리미트 이 문제에선 n 플러스 1이든 리미트 a의 n 플러스 2든 간에 뭐 하여튼 얘네들이 당연히 발산하겠네. 예, 피보나치 수열을 여러분한테 주셨습니다. 이젠 중요한 건 얘예요. 어느 녀석이 중요하냐? b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얘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2 곱하기 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부분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부분분수 생각한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교과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a 곱하기 b분의 별이라는 걸 얘들아 분해하면 b-a분의 별 다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배운 대로 이렇게 가자는 거야. b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세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나,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입니다. 나요, 별의 역할을 하는 an이요. an 그대로 갖다 쓰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 an 플러스 1분의 1이요. 거기에 빼기 어떻게? an 플러스 2분의 1이요.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배운 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해 줄래?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계산하죠? 라고 묻으신다면 주어진 점화식 여기에 주목해 줄래? 얘는 결국 이런 거 아닌가? an 플러스 2 마이너 an 플러스 2라고 불리는 건 결국 an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 얘를 호로록 이쪽으로 뭐 한 것뿐이니까 이항한 것뿐이니까 결국 내가 an이라는 거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이렇게 줬다면 an이라는 값은
항상 양수가 될 것이고 점점 커져서 발산하는 형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꺼져. AN분의 AN 1. 그러니까 BN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이 녀석이었구나. 이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분분수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얘 좀 구하세요. 그러면 급수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컴퓨터는 리미트 tn 아닙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tn이라고 불리는 건 결국 이름이다 보니까 어떻게? b1 더하기 b2 더하기 줄로 가다보다 bn이다. 이것이 결국 tn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준 거예요. b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tn이라고 부르자. 그럼 얘의 급수는 결국 리미트 tn의 값을 구하는 거다. 이게 일반적인 컨셉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tn을 구해보자고요. t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내가 bn이야. 첫 번째 항 어떻게 돼? 여기 교과서가 중요시하는 방법이잖아. a2-a3분의 1이요. 더하기 두 번째 항 b2요. 어떻게? a3분의 1 마이너스 a4분의 1이요. 더하기 세 번째 항 어떻게? a4분의 1 마이너스 a5분의 1이요. 나중엔 빠르게 보였으면 좋겠고 쭉 가는데 언제까지 나와야 될 거야? 둘 다 죽는 순간이요. 이게 내가 아까 말했던 둘 다 죽는 순간. 마이너 플러스 꺼져 마이너 플러스 꺼져 끝난 거지. 왜? 둘 다 죽는 순간인 유유의 순간. 죽고 그랬다면 어떻게 풀자고? 내가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유유를 만났어요. 그럼 뒤에 거는 뭐 한다고? 죽고 산다고요. 괜찮습니까? 그거 갖다 쓰자는 거지. n번째 항이요. 어떻게?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 an 플러스 2분의 1이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갖다 쓰자는 거지. 근데 죽고 산다. 반대말. 살고 죽고의 반대말 죽고 살아. 그래서 나요. 괜찮습니까? 결국 t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a2분의 1 마이너 나요. an 플러스 2분의 1이요. 답 맞춥시다. 여기 앞에 어떤 연산을 갖다 붙이면 된다? 리미트 연산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봐봐.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발산이야. 그럼 당연히 n 플러스 1이든 n 플러스 2든 이 상황 속에서 발산인 거 맞지? 그러면 무한대분의 1 리미트를 만났어. 무한대분의 1 그러니까 나는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그때 극한값은 a2분의 1 답은 두 번째 항분의 1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의 값이 뭐라고요? 3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몇 분이면 3분의 1.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91번 문항 갈게.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191번) 문항을 풀기 전에 우리가 개념 수업에서 있었던 개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개념 수업에서 했던. 자, 무슨 소리 나는지 봐봐요. 개념 자체. 급수를 계산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동의어, 동치 표현들도 엄청 많이 가르쳤고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자고?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 그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의 이름을 관례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지? sn이라고 쓰는 거 맞지? 근데 이건 관례적인 표현이야. 함수를 마치 뭐라고 쓰듯이 fx라고 쓰듯이 맞아? 관례적인 표현인 거잖아. 이해?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쓰듯이 그건 관례적인 표현인 거 맞지? 근데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이야. fx, gx, hx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주듯이. 괜찮아요? 얘 sn이라는 표현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 합의 그냥 이름인 거야. 그 식의 이름. 맞아. 얘를 구한 다음에 뭐를 갖다 붙이자? 리미트. 이렇게 계산하자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겠지.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어떻게? 아니 실전에서 말이야. 수열은 일반항 an을 찾는 게 목적이긴 한데
그걸 우리 찾아가는 자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자, 다시 쏘리 말 정정.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직접 나열하기 또는 세어보기를 통해서 우린 뭐를 하는 거지? 관찰을 하는 거야. 뭐를? 규칙성을. 괜찮습니까? 그럼 규칙성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규칙성을 발견했어? 그러면 그로부터 일반화된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해. 그 일반화된 식의 이름을 우리는 일반항 이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나열했는데 어머나 규칙이 안 보여. 괜찮아? 아니면 또는 규칙을 보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 그때 분명히 행동 영역을 내가 잡아드렸단 말이야. 개념 수업 때. 괜찮습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행동 영역이거든. 근데 나는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야. 잘 들어봐. 여러분들이 이 AN도 표현하기도 힘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SN을 식으로 표현하기가 참 껄끄러운 사항이 올 수도 있어. 또는 힘든 사항이라고 그냥 말할게. 괜찮아? 얘를 표현하기가 힘든 사항, 유유의 사항이겠지? 유유의 사항 이렇게 온 거야. 그치? 그럼 선생님이 어떤 관점도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SN이라고 불리는 걸 그냥 뉴수열로 해석하세요. 이런 거 되게 중요했던 거야. 뉴수열. 괜찮습니까? 무슨 소리냐? S1이라고 불리는 건 결국 A1이거든요. S2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뭐예요? A1 더하기 A2거든요. S3이라고 불리는 건 결국 뭐죠? 세 번째 항까지 합이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SN이라는 수열의 극한을 구한다는 건 SN을 유수열로 본다면 얘네들의 경향성을 보는 거거든. 괜찮아? S1, S2, S3 이렇게 구해가면서 얘네들의 경향성을 보겠다는 거야. 결국 수렴과 발산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야? 수렴의 정의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처음부터 일정한 그 값을 갖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 이해의 사항들 우리는 다 뭐라고 부르는 거지? 발산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물론 발산하는데도 이런 것도 있죠. 선생님 진동 발산도 있잖아요. 각각의 행동 영역이 틀리긴 하나 그건 행동 영역의 문제지. 어차피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발산이라고 부른다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개념 수업 때 무슨 소리를 했냐면 이런 소리를 했어. 예전에 말이야 사람들이 싸우던 그 과정을 보여줬단 말이야. 자, 다시 우리 개념을 재학습하고 있어. 1. 이게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이야. 그리고 내가 두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 내가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가는 수열들이 있었대.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되는. 그러면 이런 수열의 이름을 선생님이 AN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내가 A1, A2, A3, A4, A5, A6 괜찮아? 이런 수열이 있었다고 치자고. 물론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인 거죠 지금? 무슨 수열? 무슨 수열이 등비 수열이지. 공비가 모임 마이너스 1인요. 괜찮습니까? 이런 등비 수열이 있었다고 쳐보십시다. 이런 거야. 그러면 이 급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 즉 누구? 얘는 급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그때 사람들이 싸우던 과정을 보여줬단 말이지. 어떤 과정을 보여줬었냐면 아니 선생님 두 개씩 묶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0인 거 맞지? 그러면 저 끝에 갔을 때도 0 아닐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습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아니 저 끝에 값이 이렇게 두 개의 짝짓기가 아니라 괜찮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끝나버린다면 그때는 1일 수도 있는 거고 싸우다 보니까 싸우지 마 2분의 1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게 다 잘못된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S1은 1이에요. S2는요. S2는 우리들이 더하는 거니까 0이에요. S3은요. 세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이에요. S4는요. 0인 거죠. 그리고 얘를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으로 이렇게 관찰하신다면 괜찮습니까? 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값이니까 아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급수는 수렴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지? 발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습니까? 요게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셔도 되죠. 좀 더 세련되게요. 어떻게? 어차피 SN이라는 수열을 유수열로 관찰한다면 지금 리미트 S, EN 짝수 번째들만 보면 나는 0으로 수렴해요. 그리고 나서 리미트 S에 EN-1이요. 홀수 번째 항들만 보게 되면 1로 수렴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달라요. 괜찮습니까? 짝수 번째 항의 극한값과 홀수 번째 항의 극한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SN이라는 수열 자체는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괜찮습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꼭 이 몇 번 문항? 191번 문항을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려요. 내가 지금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의 행동 영역으로 자리 잡길 꼭 기원해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문제를 볼게요. 191번이요. 191번. 자, 볼게. 급수래요. 급수. 자, 어떤 급수냐면 이런 급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급수. 이 급수의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볼게. 첫 번째 항. 거기에 더하기 마이너스 A2. 그런 다음에 더하기 A2. 다시 더하기 마이너스 A3. 더하기 A3. 더하기 마이너스 A4. 더하기 A4. 하여튼 무한히 더한다는 거야. 어차피 뺄셈은 덧셈이거든. 왜? 1 마이너스 5가 너희 눈에도 1 더하기 마이너스 5. 뺄셈은 덧셈이야.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수열을 모두 구하래요. 그러면 이런 관점 괜찮거든요. 내 말 잘 들어봐. 급수야 무한히 더한다는 거야. 자, 내가 얘를 B1이라고 하고 싶고 내가 너를 B2라고 하고 싶고 내가 너를 B3이라고 할게. 이름 주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 내가 너를 5번째 항, 내가 너를 6번째 항, 내가 너를 7번째 항, 이런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너에게 뭐를 묻고 있냐면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 어떤 거? 급수 BN이 수렴해야 된대. 괜찮습니까?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지금? 수렴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그럼 나는 이름을 주겠다는 거야. 어떤 이름을 주겠다면 TN이라는 뭔가의 이름을 너에게 주고 싶다고요. TN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으시다면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가다가 Bn번째 항까지의 이름을 내가 그냥 TN이라고 새롭게 줄게. 이름을 주는 행위에 너무 거부감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난 시작해보자는 거지. 그럼 T1은 누구야? 나 A1이야. 그럼 T2는 누구니? 너 T2 나 어머나 어디 잠시만 마이너스 A2 플러스 A2 그죠? 나 A1 마이너스 A2라고 해. 이렇게. 그럼 너 T3은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야. 세 번째 항까지의 합. 나는 A1이야 이런 거야. 그럼 야 T4야 너 누구야 이런 거지. T4라고 불리는 건 여기까지 합이죠. 그러니까 얘가 소거되고 남는 건 나 A1 마이너스 A3이라고 해. 잘 들어. 그럼 T5야 너 누구니? T5라고 불리는 건 여기까지 합인 거 맞지? 그러니까 속어. 그래서 나 A1이야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T6가 너 누구니? 이런 거야. T6은 어디까지 합이야? 여기까지 합인 거 맞지? 그러니까 뭐라고? A1 마이너스 A4야. 확실해요. 규칙이 보여요. 자,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규칙. 전체적인 규칙이 안 보일 때는 홀수, 짝수 나눠서 구분한다. 그렇게 나눠서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했어. 봐봐. 어머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어떻게? TM 2M-1 홀수 번째. 얘는 항상 값이 똑같아. 뭐로? A1으로 일정하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항이에요. 나 T2, T4, T6 얘네들을 보고 싶어. 또 규칙을 보는 거야. 홀수 짝수 지금 구분지어서 보는 거라고. 그럼 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T의 EN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일반화된 식을 작성하고 있어요. A1 마이너스가 똑같아요.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나 A1 마이너스 여기까지 갖다 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2일 때 2예요. 4일 때 3이에요. 6일 때 4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 수열이 2n이란 말이에요. 그럼 2n이 2가 되는 n의 값은 1이에요. 1일 때 2. 2n이 4가 되는 n의 값은 2예요. 3. 2n이 6이 되는 n의 값은 3이에요. 그럴 때 4. 그럼 너는 여기를 뭐라고 갖다 쓰면 됩니까? a에 n 플러스 2라고 갖다 쓰면 되죠. 1 집어넣으면 T2는 A1 마이너스 A3이요.
괜찮습니까? A1 마이너스 1 대신 집어넣으니까 A2요. n 대신 2를 집어넣게 되면 T4는 A1 마이너스 A3이요. n 대신 3을 집어넣으면 A1 마이너스 A4요. 괜찮습니까?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불일치해서 지금 SN이라는 수열은 수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가 똑같은 극한값을 갖는다면 우리는 전체적인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 강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급수가 수렴해야 된대요. 급수의 이름을 선생님은 그냥 B1, B2라고 보고 TN이 결국은 수렴해야 된대요. 괜찮습니까? 그럼 수렴하려면 이렇지 않습니까? 리미트 T에 2n-1 홀수 번째 괜찮습니까? 얘와 짝수 번째항의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들이 리미트를 씌웠을 때 같아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 리미트 여기다 리미트를 씌웠을 때 우리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괜찮습니까? 요 문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건 A1은 첫 번째 항의 값이잖아요. 그렇지? 첫 번째 항의 값이잖아요. 어떤 숫자일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같다고? 그 말은 리미트 얘의 극한값 얘의 극한값이 뭐일 수밖에 없다? 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가 얻는 결론 자체는 리미트 A의 n 플러스 1 얘의 극한값이 뭐다? 빵이다 이런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리미트 AN 플러스 1이 빵이라고? 그러면 리미트 AN도 뭐다? 빵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냐? 괜찮습니까? 이름 주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건 이젠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중 극한값이 0인 이 녀석이 이 문제에 뭐가 될 것이다? 답이 되겠다라는 구조입니다.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기억은 뭐가 되는 거고 참이요. 리미트 AN의 값이 빵이요. 니은은요. 얘들아 너의 눈에도 니은에 대한 AN이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해야지. 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거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부정형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걔 분모 분자의 유리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 눈에도 얘가 뭘로 보였으면 좋겠다고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보여야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린지 이해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갖다 붙이면 당연히 빵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죠. 디귿이요. 디귿 리미트 AN의 값은 로그 왔다고 쫄지 마. 진수에만 주목해. n 플러스 1분의 2n 걔의 극한값은 2. 그래서 로그 2겠네. 하여튼 로그 2는 0이 아니네. 그래서 너는 탈락 이런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재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이 문제 맞추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개념을 정리하는데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